여러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이거 장난 아닙니다. 6월 소비자 물가가 5.4%까지 올랐습니다. 5.4%. 시장의 전망치는 전달과 똑같이 5.0% 정도 될 거다 예상을 했는데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0.4%포인트나 올랐습니다. 2008년 8월 이후로 지금 가장 높은 그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요.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저물가 시대 끝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저물가 시대 끝났다. 1970년대 같은 고물가 시대가 닥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물가가 올라간 것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요.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당분간 계속 갈 거냐 이 문제가 뒤따르잖아요. 당분간 계속 간다면요. 1970년대 시기에 엄청난 고물가 시대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느냐 분석한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하죠. 첫 번째는 이게 미중 무역 충돌이 사실상 물가를 많이 올렸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충돌로 인해서 올라간 것은 관세가 올라갔습니다. 관세가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2018년 1월 관세가 3.1%였거든요. 그런데 3년 만에 이 관세폭이 19.3%까지 올라갑니다. 6배 이상 올랐습니다. 6배 이상. 미중 충돌 때문에 6배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 하나만 단순하게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시적은 분명히 아니죠. 앞으로 미중 무역 충돌은 계속 갈 거니까 계속 갈 거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쉽지가 않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유동성이에요. 과잉 유동성.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푸니까 돈의 가치가 없어져서 이게 결국은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여기에다가 보복 소비까지 같이 겹치니까 돈 풀으니까 나한테 돈이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거예요.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죠.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이거 한꺼번에 빨리 걷어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얼마가는 인플레이션이 간다 이런 해석이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중간재 값이 폭등한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원자재 시장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원자재 시장으로. 어쨌든 코로나19 이전보다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느냐 이거 쉽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쉽지 않다고. 제가 분석하는 세 가지만 보더라도 큰 요소거든요. 이 큰 요소가 일시적이 아니라 지금 얼마가는 간다는 중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터진 거예요. 왜 제가 초인플레이션이 터졌다 이렇게 달았나 하면요.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 목표치가 2%입니다. 2%. 그런데 5.4%가 됐다는 것은 지금 2배가 넘는다는 뜻이잖아요. 2.5배가 넘잖아. 2.5배가. 이 말은요. 이미 초인플레이션이라고 봐야 됩니다. 초인플레이션이라고.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4.8%까지 올라갔습니다. 4.8%. 여러분, 기대 인플레이션은요, 현장에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나오는 지표입니다. 예, 조사를 해서. 조사를 했더니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올라갔다는 거예요.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4.8%까지 올라갔다는 것은요, 2011년 4월 4.6% 이후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 소비자들까지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오래 간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비자들까지도. 그럼 실질적인 6월에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계속 폭등한다. 결국은 이제 저물가 시대 끝났다는 그런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요, 우리가 겪었던 오일 쇼크 때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저물가, 고물가, 저성장이 계속됐죠. 스태그플레이션이 1차, 2차, 3차 계속됐습니다. 예. 지금 그때처럼 지금도 그때하고 비슷하다 이거예요, 상황이. 중국과 싸우고 있는 거, 중동하고 싸우고 있는 거, 뭐 비슷비슷한 양상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돈을 많이 푸는 거, 그때도 돈을 많이 풀었다. 예, 여기에다가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원자재에 투자한다. 그러면서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더 가중시킨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동안 미국은요, 저물가로 사실 성장을 굉장히 많이 이루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게 저물가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고물가 시대에 진입한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은 지금 우리나라하고도 지금 똑같죠. 대한민국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수입에 의존하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수입 물가 지금 굉장히 폭등하거든요. 수입 물가가 5월만 하더라도 13.8%나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6.4% 올랐는데 비해서 수입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정신없는 그런 고물가 시대가 될 겁니다. 저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일시적이다, 이거 믿지 않습니다. 결국 당분간 간다로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돈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니까 여러분, 돈에 대한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자산도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된다. 결국은 저물가 시대는 저물고 고물가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니까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도 굉장히 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하나씩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